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정치 하하하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하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는데요. 어떻게 네네. 총평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지난 정부랑 좀 차이를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제 지난 정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기도 했고, 하지만, 음, 어쨌든 한미 이 갈등이라든지, 뭐, 미군 철수라든지, 음, 또 뭐, 방위비 가지고 갈등이 있고, 뭐, 이런, 일련의 한미 간의 좀 불안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네, 이제, 어쨌든 뭐, 바이든 정부로 바뀌긴 했지만, 음, 한미 간의 상당한 그런 결속, 음, 협력이었는데 이런 걸 보여줘서 우리 국민들 아주 든든하고 네. 뿌듯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안보 분야로 좀 그 한정을 지은다면 의원님께서 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했던 합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안보 분야는 이제 해구산이죠, 해구산. 네, 그, 지금 핵 정세가 좀 달라졌는데 네, 그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예, 했잖아요. 예, 예. 원래 이제 비핵 국가에는 핵 사용 못하게 돼 있는 게 국제 협정인데 음, 이제 그러니까 북한도 덩달아서 이제 우리 남쪽에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뭐 핵 독자 무장해야 된다는 핵 무장론이 나오고도 음, 있고. 음, 근데 이제 그런 불안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 확장 협의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핵까지 그 이제 동원할 수 있다. 음, 대북 대응 태세에 있어서 뭐 네. 구체적으로는 잠수함이라든지 음, 아니면 전략 폭격기라든지 음, 이제 앞으로 한미 연합 훈련을 하게 되면 네. 아마 핵 연합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오, 잠깐만요. 핵 연합 훈련이 된다고요? 그렇죠. 이제 한미 음, 연합 훈련할 때 예, 이제 국내 영토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예. 이제 한반도 그 아, 영토 밖에서. 밖에서는 네, 밖에서는 음, 아마 핵무기가 함께 동원되는 그런 예. 연합훈련이 실시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이제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테이블입니까, 정확히?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는 뭐 그 이전 정부부터 쭉 있었습니다. 예.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가동이 잘 안 됐었어요. 음, 아무래도 북한하고 대화를 중시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한미 연합 훈련도 많이 축소되거나 네.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대체하거나 음, 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예. 이제 그 이제 확장 억제죠. 이제 북한이 핵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킬수록 음, 우리의 한미 군사 동맹도 음, 함께 더 고도화된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전략 자산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 있을 때는 음, 이 상수로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전략 예. 자산이 와라 이런 요구는 있었지만 네. 그래서 이번에 전략 자산의 상시적 전개 같은 음, 것을 합의한 것은 어쨌든 안보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국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보장을 한다는 음. 뭐 그런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전략 자산이 전개된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써오긴 했는데 그것이 예예예. 북한에 어느 정도로까지 그리고 어떤 의미로 북한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까, 그게? 그 이제 전략 자산이라는 것은 핵을 가동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폭격기에 핵 폭격기나 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잠수함이나 예. 이런 무기들이 이제 동원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음. 그리고 사실 뭐 북한이 대공 능력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예, 이제 예. 북한의 비행기, 음. 이 공중, 특히 음. 레이더망이 상당히 떨어져요. 미사일 쏘기만 하지 음. 우리의 미사일을 잘 잡지를 못해요. 또 네. 우리의 전투기를 잡지를 못하고 음. 그래서 특히 미국의 이제 핵 폭격기 같은 게 뜨게 되면 네. 북한이 얼어붙죠. 음. 전혀 방어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확고한 보장을 한다는 것은 이제 예. 북한으로 하여금 예. 쉽게 도발하지 마라.
하는 강력한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한미연합훈련에서 핵이 등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한미연합훈련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전략 폭격기라든지 핵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남북 대치와 이거는 더 그 극심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거꾸로 본다면. 근데 저도 뭐 아주 그 젊을 때부터 대북 관계에 네네.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지만 음. 이게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어떤 타이밍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대화를 요구하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도발하는 타이밍이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유화책을 써도 어차피 대화 테이블이 안 열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예. 계속해서 유화 정책을 썼잖아요. 예. 계속 대화하자 그러고. 예. 그러니까 거의 북한이 이제 자기들 스토킹한다고 받아들이고 뭐 삶은 소대가리니 온갖 그 욕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대북 관계를 하려면 맞설 수밖에 없는 시간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잘 가려서 네. 또 대화할 때는 뭐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미사일 계속 쏘고 있고 뭐 며칠 내로 미사일 쏠지도 모르고 또 뭐 핵실험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강대강으로 억누를 때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그렇죠. 확고한 대응 태세를 보여줘야 북한도 뭐 이제 도발 같은 건 좀 그만하고 알겠습니다. 대화의 길도 찾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나저나 정말로 그 북한 핵실험까지 갈까요? 뭐 거의 뭐 임박한 곳으로 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건 100%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북한이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적 완성도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북한이 이제 대남 미사일에 장착하는 소형 핵무기 이걸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형 핵실험 숙제가 남아 있고. 예. 그러니까 소형 핵실험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위협이죠. 왜냐하면 대남용이거든요. 예.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소형 핵실험은 북한이 뭐 최근에 뭐 핵 쓸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죠. 요거 좀 개념 좀 풀어주세요.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사실 경제가 그 미중 대립 그리고 또 러시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미국 EU를 한편으로 하고 중국 러시아를 다른 편으로 하는 일종의 경제 신냉전 시대가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 미국은 실제로 반중 경제 협력체를 만들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미국과도 협력해야 되고 중국과도 협력해야 되고 사실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라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이번에 그 IPEF라고 나왔잖아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건 이제 탄생하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룰 테이커가 아닌 룰 메이커가 되면은 미국이 노골적인 반중 협의체를 만들려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저지하고 비반중 협의체로 갈 수 있다. 우리가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견제할 수 있다, 이런 구상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서 내부 룰이 세팅돼 있는 것은 반중으로 이미 확고하게 세팅돼 있는 것은 가급적 안 들어가고 이제 새로 만들려는 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포럼, 이 그룹을 비반중으로 만들겠다. 근데 그럴 여지가 있나요? 전략적 구상은 이미 뭐 미국은 끝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외교 선진국으로 가냐 마냐 하는 지금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이 사실 G10 정도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경제력이나. 예. 근데 이제 외교 부분은 여태까지 미국, 중국 속에서 이제 줄타기 해온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서 미국에도 할 말하고 중국에도 할 말하는 이런 단계의 외교를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 후에 많은 사람들이 안미 경중,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 노선이 사실상 폐기됐다는 식으로 진단하던데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안미, 경미
예. 경제도 중국 경제도 반중으로 간다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 중국하고 교역량이 예, 예. 미국, 일본 합친 것보다 많은데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 근데 이제 경제 협력도 강화하고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그게 반중으로 가지 않게끔 우리가 국제 질서를 스스로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예. 이런 외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관심사인데 이건 좀 나중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몇 개 국내 연한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일단 정호영 그 후보자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자진 사퇴합니까? 우리 당의 의사는 아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자진 사퇴 쪽으로. 이제 뭐 본인의 결단 그리고 대통령의 결단이 남아 있고요. 그냥 보도 보면 이르면 어제 그러니까 22일로 아마 그 자진 사퇴 입장에 나올 것 같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지금 안 맞았거든요. 혹시 이게 그러면 다른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는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대항하는 이런 인사는 좀 안 했으면 합니다. 아, 그래요. 한미 정상회담이 지방선거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주 국민들이 아주 든든하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별로 인기가 없었잖아요. 네. 지지율이 별로 안 나왔는데, 근데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좋은 점수를 따고 있는데 저는 이제 세 번째라고 보는데 처음이 청와대 개방.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와대에 직접 가보고 참 개방 잘했다. 두 번째로 5.18에 우리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하면서 아주 믿음직하고 든든한 정부다. 좀 불안한 시선이 있었을 거예요. 네네. 기존에 이제 신인 정치인 있고 해서. 그건 이제 불식하는 과정이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번에 지난주에 제가 김은혜, 강용석 단일화 문제 여쭤봤을 때 딱 끊었잖아요, 의원님. 근데 견해 내지 그 전망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여전히 유효하죠. 그러니까 후보 본인 입장에서는 한 표라도 더 모으고 싶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숫자가 나오니까 지지율 수치가 나오니까 합하면 더 좋다. 근데 이게 과거에 민주당과 통진당 종북 논란 불러일으키고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된 통진당 있잖아요. 민주당, 통진당이 그때 지지율이 한 3, 4% 비슷하게 나왔을 겁니다. 그 연합해가지고 손해봤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진당 후보 나왔을 때 통진당이 노골적으로 이제 민주당 편 들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기는 오히려 우파 극단 세력인데 그쪽은 좌파 극단 세력이고 우파 극단 세력 연합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큽니다. 중도 세력이 더 많이 빠질 거고요. 전국에 걸쳐서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